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더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너 테슬라 왜 투자했어? 라고 했을 때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타 강사답게 4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를 통하여서 많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으로도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규제 이슈 등으로 크게 수익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27년, 8년, 그리고 30년, 그리고 다가올 30년 대에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원이 있는데요. 이 기타 수익원은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드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아이폰과 관련된 액세서리들이 있죠. 그 액세서리들을 다른 회사 거 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슬라 또한 그들만의 생태계를 이렇게 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 왜 하락하고 있나요? 라고 누가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먼저 굉장한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론 머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 4년간 그리고 어떤 분들은 30년대에 있을 혁신까지 미리 반영했다라고 주장한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선반영되어서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별로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제가 그냥 주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은 이렇게 기대에 선반영이 있을 때 미리 공부를 해왔고 정보들을 토대로 대량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미들이 쫓아올 때 팔아버려요. 왜? 그들은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리고 언제 또 들어온다? 이렇게 개미들이 고점에 물려있거나 떠났을 때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세력들은 다시 매집을 합니다. 두 번째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다시 말해 경쟁자들이 실제로 높은 기술력으로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 자체를 꺾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 중국과 유럽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yes! 대표적으로 인도 시장이 되겠죠. 규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승인 뉴스가 나오면 20% 상승하는 일이 올 겁니다. 그리고 처음 판매가 시작되고 실적이 반영되면 주주분들이 실망한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이 상승은 합니다. 또 그때 또한 테슬라는 차트로 제가 분석해 드렸듯이 굉장한 선반영과 하락이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실망할 정도는 다 다르겠죠. 언제 매입했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유튜버들이 아마도 언급하고 있지 않을 이 부분인데 기존 시장에서도 아직도 전기차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급화되기 시작한다면 순수 판매량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증가될 거라고 바라봐요. 뭔 소리냐면은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꽤나 많거든요. 잠재적인 구매자죠. 그런데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를 사지 않는 것인데 스마트폰도 하나 정도는 아니면 뭐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때처럼 자동차 또한 빈익빈 부익부죠. 잘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 하나 정도는 꼭 하나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와 각종 규제 승인에 대한 완화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근데 굉장히 더디고 있다라는 것. 테슬라 주가 반등 혹은 신고점 달성을 위한 조건들은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제가 기존에 언급했던 것들 플러스 알파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올해 금리 인하 2회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2회 이상 되면은 더욱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신고점 달성이 된다면 주가가 반등하고 신고점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좀 전에 중요하다고 말했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 그리고 각종 시장에서의 규제 승인. 본격적으로는 신고점과 그리고
첨부로 예전에 바라보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사실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로보택시의 상용화는 28년 혹은 30년이 되어야 된다고 예측하는데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요 27년부터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린 금액만큼 지옥으로 보내는 이 시간이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책하고 주식 가격만 바라보고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고 내가 회사를 매수할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들을 더 생산적인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진심입니다. 운동도 하시고 외식도 하시고 가족과 추억도 만들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트로트 3를 좋아한다. 그러면 콘서트 한번 가는 거죠.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매달 이렇게 추억을 만드는 것이요. 사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체도 포기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물린 분들도 냉정하게 3년 후면은 고점을 회복을 합니다. 야, 3년 장난치냐? 내 3년 동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4년 졸업해야 연봉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삐딱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제가 다루어야 될지 좀 더 고민할 텐데 다음 영상들 이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